저희들이 처음으로 이제 용도 지역이라는 걸 PPT를 만들어 봤는데 제 눈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보고 지금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약간 시선이 이쪽으로 조금 쏠려도 PPT 보시면서 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에 들으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만 그냥 간편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해요. 이렇게 상세히 알아가지고 뭐 부동산 자격증 시험 칠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용도 지역이란 해서 토지에는 세 가지 용도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지구로 나누어져 있고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역은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게 지역이고요. 지구는 이런 거 있죠. 뭐 고도 지구, 또 뭐지 경관 지구, 뭐 이런 뒤에 지구 붙는 거 있죠. 그걸 지구라고 하고 용도 구역은 많이 들어보셨죠. 개발 제한 구역, 뭐 이런 거. 수자원 보호구역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구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용도 지역은 뭐냐면 토지의 이용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토지에 맞게끔 뭐든지 건축을 짓든 평수를 늘리든 높이를 짓든 이게 다 정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용도 지역을 하긴 하고 땅을 사라는 얘기를 한번 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전 국토를 한 평이라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용도를 이미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라에서 아무 땅나 버려놓은 땅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도 지역에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도시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이렇게 설명 안 해도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심이 그냥 도시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관리지역은 관리지역에 대해서 많이 아시지요? 관리지역에서 제일 이제 저희가 자주 언급했던 게 계획관리지역.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되는 귀에 부분이죠. 딱지가 않도록 아마 들어봤을 건데, 계획관리지역이나 관리지역은 도시가 나중에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미 정해놔 있기 때문에 투자처로는 굉장히 환영받는 용도 지구입니다. 그래서 도심이 이렇게 확장되어 올 때까지 잘 관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해석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억수로 어렵게 적어놨지야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춘희 아줌마가 오늘 수업을 준비한 이유도 다 이렇게 도시지역이면 뭔가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이며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말인데도 우리말이 아닌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그거를 이제 춘희 아줌마가 조금 더 그냥 간단하게 도시지역은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도심이 형성되어 있는 살고 있는 지역이다. 관리지역은 앞으로 도시로 발전될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농림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농림지역은 말 그대로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고 말 그대로 농림지역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을 농림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자연환경은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도심을 이루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환경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존으로 해서 많이 관리를 합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도시지역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존 등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지역도 있어야 되고 녹지지역도 있어야 되고 상업지역도 있어야 되고 공업지역도 있어야 되잖아요. 맞지? 이렇게 네 가지로 또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또 한번 시켜봤는데, 주거지역에는 또 전용 주거지역도 있고 일반 주거지역도 있고 준주거지역도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제가 하나하나 다 안 읽어도
전용 주거 지역에도 1정도 있고 2정도 있거든요. 근데 1정은 대체적으로 단독이라고 보면 되고 2정은 대체적으로 공동주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용은 원룸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도 공동주택에 들어가니까 다세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니까 주거만 활성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은 일반 주거지역이잖아요. 세탁소도 있고 마트도 있고 그쵸, 편의점도 있고 막 이런 거는 일반 주거지역인데 전용은 저 서울이나 저런 데 가면은 아마 있지 않나요? 그러면 말 그대로 집이 밀집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주거 지역이다. 환경으로만 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 난 지역이거든요. 일반 주거 지역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앞에 나가면 뭐 조그마한 김밥집도 하나 있고 돼지국밥집도 하나 있고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일반 주거 지역이라 하기는 하거든요. 여기도 1정도, 2정도, 3정으로 나누어지는데 1층은 무조건 낮습니다. 뭐 4층 이하가 될 때도 있고 2층 이하에 되기도 그 땅 평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리고 2정 같은 경우에도 18층 이하, 15층 이하 그러니까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도 2정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 관할군 시장이 허락하면 지을 수 있습니다. 3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아파트, 무조건 고층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종 같은 거는 이런 1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3종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각 지자체의 시군 조례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르겠네요. 예, 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리고 땅이 평수에 따라서 다 틀리고 조례사항에서 다 틀리고 그래야 또 건축법도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또 그때 얘기하셨던 대로 필로트라고 해서 주차도 할 수 있게끔 지으면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하셨잖아요. 1층에 주차를 넣으면은 그게 이제 한 층 더 올라가가지고 또 용적률을 또 높일 수도 있지요.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항상 뭘 하실 때 관할청에 가서 물어보고 또 건축법에 적용되는 거 다 물어보고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준주거 지역은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 상업 기능을 뭐 또 준주거지라고 하기는 하거든요. 뭐 상업이나 업무 기능 이런 거를 보완해가지고 하는 거를 준주거 지역이라 해요. 저희가 쓰고 있는 이 회사도 준주거 지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일반 주거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이 우리가 현재 이루고 사는 도심이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도 있고 일반 상업지역, 거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중심 상업지는 말 그대로 중심 상업지지에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연산 노타리, 뭐 수영 노타리, 서면 노타리, 약간 로타리를 네, 중심으로. 로타리를 끼고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중심 상업지를 합니다. 중심 상업지는 그 중심에서 한 1.5km, 한 1km 정도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일반 상업지로 또 적용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거린 상업지고 유통 상업지는 이제 도시 내의 지역 간 유통 기능의 증진을 위한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니까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중심 상업지, 일반 상업지, 거린 상업지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핫한데 가장 핫한 노타리 중심으로 인해 가지고 1km, 2km 안쪽이 중심 상업지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 그 다음에 거린 상업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하는 것만 하면 돼. 중심 상업지에 건물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일반 상업지도 마찬가지인데 거린 상업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월 임대료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세 군데 하나만 갖고 있어도 되게 부자로 들어가잖아요. 자, 그리고 공업지역인데 여기도 주택하고 똑같이 있다 아닙니까? 전용도 있고 일반도 있고 준공업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다 나누어 놨더라고요. 전용 같은 경우에는 여수화학단지 같은 거 있지요. 울산화학단지 같은데 그런 데를 전용 공업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밀집대가 있는 거고 일반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특별히 뭐 환경을 저해하거나 그러지 않는 우리 막 늘 보는 거 있잖아요. 저 뭐 고속도로를 타고 가거나 김해 가면 일반 산업단지 뭐 이런 거 있지. 네네네네. 예. 그냥 일반 산업단지라고 조금 보면은 더 쉬운 거네요. 예,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그냥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거든요. 그냥. 그리고 뭐 준공업 지역도 경업 그 밖에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무,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일반 산업단지 같은 데는 식당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관공서 업무 같은 것도 조금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권을 많이 활성화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편의점도 없이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다 그런 것들을 준공업 지역이라고 또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거 지역에도 이렇게 나눠놨고 공업 지역에도 이렇게 나눠놨다 하는 것만 이제 듣고 이제 아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녹지 지역입니다. 녹지 지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자연 환경이라든지 농지라든지 산림 보호에 대해서 또 보건 위생에 대해서 또 보안 그러니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너무 난개발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도시에 무조건 다 산이니 뭐니 다 개발시키게 되면은 어떤 자연적인 재해가 왔을 때 되게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산사태라든지 그런 그렇죠. 게 생길 수 있다는 또 거죠. 물의 홍수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산소도 공급이 돼야 되고 환경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구분을 시켜놨어요. 첫 번째는 보존 녹지 지역, 두 번째는 생산 녹지 지역, 세 번째는 자연 녹지 지역인데 보존 녹지 지역은 그냥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에 오래된 나무 몇백 년 되는 나무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너무 보기가 좋다든지 희귀종에 뭐가 있다든지 그런 거는 꼭 우리나라가 또 보호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존으로 꼭 둔다고요. 생산 녹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농업적 생산료의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을 되도록이면 농업을 중심으로 하고 개발을 조금 더 늦추는 거를 갖다가 생산 녹지 지역이라고 하고 자연 녹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놔야 됩니다. 무조건 있어야 되죠. 요즘 아파트를 짓거나 뭐 어디 신도시를 하나 만들어도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죠. 생산 녹지 지역도 그렇고 자연 녹지 지역도 어떤 시군의 특별한 경우에 개발이 되기도 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된다고 저는 봅니다.